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아니고 자 우리 안길동입니다. 안길동. 예. 안걸동으로 합시다. 걸동. 네. 자 예.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예, 오늘 오전에는 이제 지금 국정감사인데도 국회 출석도 안 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님. 국회 안 와요? 예, 안 오고 무슨 건설업자들이랑 대책회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국감 기간 중에 국회를 안 그러니까요. 온다고요? 시험 기간에 학교에 안 오는 예, 학생이 어디 그래서 있어요? 원래 건설업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사상체대 이해충돌도 사실로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최소 25명 정도의 채용 비리를 또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박덕흠 의원님께서요? 그다음에 담합 비리. 원래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담합을 주도했다는 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네.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가족건설회사가 67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도 무슨 담합 의혹을 크게 제기돼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 기사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담합 비리. 그다음에 부인이 하는 오나레저라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몇 번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 회계법인에다가 회계감사법인에 기업 회계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회계 자료를요. 그래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묶어서 3차 고발하면서 이제 검찰이 나서서 즉각적으로 1, 2차는 이제 경찰에 저희가 고발했는데요. 네. 3차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적극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경찰과 역할 분담해서. 네. 그래서 요거 하고 오느라고 되게 바빴는데. 알겠습니다. 직접 이거 그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예, 저희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면 아마추어들이니까 이렇게 직접 붙여갖고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은 지금 기소됐대요. 예, 추수진 의원은 이제 기소된 거 확인했는데요. 예. 저희는 뭐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네. 국회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신요금 원가가 34,000원, 4G, 5G 36,000원밖에 안 돼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알아내서 통신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문제 제기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통신재벌 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직 얼마나 언제 발표 인하할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런 일을 해라고 우리가 세비를 그렇죠. 1년에 1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주고 8명에 되는 보좌진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아이고 국회의원 한 명한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그 투입되는 세금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만 해도 정규직 직원 8명 인턴분 한 분까지 하면 9명의 보조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건설회사에서 맨날 산재 사망사고생이니까 그거 예방하려고 했더니 그걸 무산시키고 다만 못하게 했더니 그걸 무산시키고 알고 봤더니 자기 가족들 피감 기간에는 수천억의 특혜 수주를 줬다. 이런 분들은 국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야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제발 우리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 통신비가 어쨌든 연말에 4G든 5G든 요금이 인하가 될 것 같은데 KT가 이미 이제 5G에서 4만 원대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지금 5G는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7천만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요금제가 대부분이 최소 3만 3천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사이에 걸쳐 있는데 네. 이 구간이 웬만하면 다 만 원이나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무제한 요금 쓰시는 분들도 한 4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통신 3사는 7천만 영업이익 남는다. 왜? 네. 7천만 명이나 지금 가입돼 있거든요. 7천만 명이요? 예, 방위담에 가면.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3개 쓰는 분도 있고 사무실 폰도 쓰고 굉장히 핸드폰 많이 그렇군요. 씁니다. 예. 네. 그래서 충분히 방위담에 가능하니까 빨리 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해라라는 촉구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오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한마디에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마디에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정미선님 거리형 인생이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 안진걸 소장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 인하됐다는 소식 빨리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외치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 옵니다. 자,
그 나경원 전 의원하고 그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검찰이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소장님 그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렇게 처분 내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상대방하고 공방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 팀 기자하고 뉴스타파 기자님하고 저하고를 민사소송을 3천만 원 넘게 했고, 그다음에 MBC 기자님하고 저한테는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까지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시기에 자신의 비리에 대한 방송을 했다거나 비판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특금 의원을 3차 고발하러 간 김에 무혐의 처분 유서를 떼왔는데, 간 김에 예, 검찰의 서류가 명확합니다. 이제 제가 내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피의자 안진걸이 주장한 내용은 예. 법원 판결문이라든지 그동안 관련 기관의 감사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네.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무혐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내에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자기가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는 관련 기관의 조사로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예, 이것도 역시 국정감사의 효능이죠. 그런데. 국회 교문위 여야 의원들이 서울대가 나경원 의원님 아드님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에 대해서 연구 진실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 결과를 서울대가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국립서울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국회 교문위에서 결의로 제출해다니까 제출이 됐는데, 진짜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여기 짧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 안 하겠습니다. 피조사자 윤영진 교수는 김땡땡의 나경원 의원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로부터 김땡땡의 엑스포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고등학생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국립서울대 연구실을 당시 집권여당 실세의원의 부탁을 받고 사용하게 해줬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김땡땡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약 한 달간 연구를 수행했다. 피의조사 윤영진은 김땡땡에게 EMBC 유명한 학술대입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연락하였고, 김땡땡은 학회 양식했다 포스터를 작성했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김땡땡의 사정을 학회 참석을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땡땡땡이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하는 발표자를 학회에 참여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자의 아들이 학회를 못 간다고 국립서울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서울대 교수가 그걸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가서 대리 발표를 해줬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딱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1저자 논문의 일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등재 자체는 부정한 건 아니지만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나오고요. 제4저자 논문은 정확하게 김땡땡을 저자로 표시한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네. 부정 논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이 정도 확인됐으면 요 정도 확인됐는데 이건 서울대 연구 진실성 조사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이 소장님이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검찰이 친직에서 저희가 고발한 내용을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를 하거나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 선거 시기에 자기 관련된 비리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 특정해서 기소를 하셨을 텐데 황당히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제서야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특정하지 못해서 기소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볼까요? 예, 지켜보고 나경원 전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써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주진우 라이브의 주체로 한 20분만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려도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쪽에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예. 싶다고 연락드렸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저도 대리인이라도 나와서 토론 한번 하기 꼭 주선 좀 해주십시오. 저도 예.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님 전화 받아요. 왜 전화 안 받고 전화를 피해요? 에이, 전화를까지 피하. 자, 택배 노동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또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왜 너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저도 죄송한데요.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박스에 손잡이 하나씩 못 들고 있고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나 배달 노동자, 마트 노동자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올해 확인된 것만 8명인데요. 예. 고 김원종 택배 기사님이 또 8일 날 밤에 택배를 30-40% 늘어난 물량을 가지고 13시간 14시간 일어나다가 저녁에 쓰러져서 숨지셨습니다. 또 CJ 대한통운. 예, 또 CJ 대한통운 택배인데요. 현재 택배 점유율의 50%를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지금 추정률을 받고 있고요. 분기마다 4억 개, 그러면 1년에 16억 개가 넘는 택배를 나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분류 작업에 사람을 투입해서 국민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기사님들 과로도 예방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일부 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분류 노동은 명절 때 추석 명절 때만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얘기했었는데요. 임시로라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한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예, 부분적으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 우리도 예를 들면 100m 뛰기나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막 길거리 픽픽 쓰러져서 쉬잖아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건강한 분들이 쓰러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님이 밤새 분류 작업하다가 10월 10일 날 또 새벽에 쓰러져 숨진 것으로 지금 또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한 분 더. 예, 한 분 더 있습니다. 아직 언론 보도가 안 나왔는데 내일 이분들이 정식 추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예.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요. 자,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면 노동을 해주는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보건의료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청소 노동, 경비 노동 굉장히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우리 모두 고마우는데 그 이면에 택배사들의 탐욕과 무신경 이면에 택배사람들이 지금 벌써 올해만 확인된 게 9명이 숨졌는데요. 지금 모 택배사 3분이 더 숨졌다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전에서 기사님들이 그동안 쌓인 피로나 과로가 누적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네. 두렵고요. 그러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저희가 택배 노동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빈 님이 진심 어린 민생 투머치 토커 안진걸 소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안 돼. 예.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오늘은 택배 노동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 꼭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얼른 인사하고 가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얼른 가세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처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김태환 전국택배연대 노조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한 분이 또 숨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건가요?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까? 추석 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예?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택배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부가 되뇌이면서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 거라 실제 정부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택배사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고인이 되신 이제 김원종 씨가 이 사실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고인이 일한 곳은 분류력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택배 기사들이 40만 원씩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힘드니까 예. 분류 알바를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고 CJ 대한통운 택배에서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택배 회사에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속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대리점 소장 CJ 대한통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택배 기사의 경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합니까? 그걸 쓰지 않으면 이 계약이 안 됩니까? 그 산재보험이라는 게 일반 노동자들은 다 의무 가입이 이제 되는 거고 예. 적용 제외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의무 가입하게 되고 그 비용도 사장들이 다 내게 되는데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가지고 사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단에다가 입직신고서를 내고 동시에 이제 적용제 신청서라는 걸 쓰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그 산재보험료를 안 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쭉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제 신청서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깝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지금. 네. 아, 그리고 요번에 심지어 이제 이 적용제 신청서를 신청서를 안에 보면은 자필로 꼭 서명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걸 또 이제 대필로까지 이제 작성했다는 게 드러났죠. 아, 그래요. 회사 측에서요. 네네. 아이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CJ 대한통운은 뭐라고 합니까? 자, 택배 노조에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얘기는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 이제 할 수 있게 됐었는데, 네. 노동자 아니라고 계속 우겨왔고, 올해 들어서야 이제 사법부에서 불법 행위다, 이제 CJ 대한통운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런 판결을 하니까, 이제서 이제, 교섭을 하겠다고 그 절차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J 네. 대한통운에서 택배 노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단체 교섭에 네. 임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절차만 밟고 있고, 실제로는 그 교섭에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교섭을 지연하고 있고. 지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주 앉아서 얘기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정상적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네. 아,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그 CJ 대한통운에서 어떤 걸 개선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겠다, 노동자들하고 테이블에서 앉아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해라. 그리고 뭐 고용을 안정화하자. 뭐 그리고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정상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네. 대리점을 통한 용역계약, 그러니까 특수 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 측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소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정부는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네. 뭐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노력은 이제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추석 기간의 특수기에도 분류인력을 넣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약속은 만들어냈는데, 구체적으로 적정한 숫자와 대책과 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니까는 정부한테 이제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위원장님, 그러면 자, 뭐가 바뀌어야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택배 산업도 조금 안정화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풀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과로사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워낙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임계치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특별하게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언제 누가 쓰러져도 이상한 상태가 아닌데, 이 문제를 지금 빠르게 시급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쓰러지게 돼 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장시간 노동에서 공짜 노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면 예. 어쨌든 이 과로사하는 국면을 막을 수 있지 않냐. 네. 지금 분초를 아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들님이 우리 이제 택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CJ 대한통운 회장님,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누고 삽시다.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 작업만이라도 인력이 보충되면 아주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보충되면 급하게 조금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조금이라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